안녕하세요. 성우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우에 대해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성우란 무엇인가? 성우의 세계는 어떻고 성우를 공부하려면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고 연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조금 약간 기술적이랄까 감정이입이랄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해볼까 해요. 저는요 1986년도에 KBS 공채 20기로 성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1년 전이네요. 31년 동안 성우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참 재밌게 해왔어요. 정말 성우란 직업이 참 매력있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세계를 제가 또 이렇게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즐거운 직업이긴 한데 물론 그만큼 많이 열심히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저는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 성우가 도대체 뭘 했을까 궁금하실까 봐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슈렉의 피오나 공주, 타잔의 제인, 그리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강철의 연금술사의 러스트, 그리고 또 요즘도 하죠. 못 말리는 수호천사, 거기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완다, 그리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라푼젤에서 지금 카산드라 역할을 하고 있고 프리파라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프리파라에서는 글로리아 교장 선생님과 또 불운의 파랑새 잭 역할을 좀 다른 두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주부터 어린 아역, 여자 이쁜 아역부터 남자 아역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은 주로 많이 하는 역할이 마녀입니다. 마녀, 악녀. 네. 여러분과 함께 마녀, 악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테고 또 오늘 성우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텐데 그래서 성우란 무엇일까? 성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목소리 연기자라고 할 수 있죠. 한문에서도 보다시피 소리성의 배우 우자를 써가지고 목소리 배우, 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영어를 봐도요. voice actor, voice performer, voice artis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목소리 연기자라고 하죠. 근데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에서는요. Korea Voice Performers Association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voice performer라고 성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참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성우란 직업이. 글쎄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최근에도 그럴 건데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특히 여자 성우의 경우에 배우자로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선호도 1위가 성우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잘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그냥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돈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굉장히 자기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는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딱히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방송이 처음에는 1927년도 이제 경성방송국에서 제일 처음에 JODK라는 호출 부호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최초로 이제 시험 방송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때 방송 활동이라는 게 좀 자유롭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시험 방송을 했을 때 고 복혜숙 님께서 시험 방송을 하시고 또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성우 최초의 여성 성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우란 명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센의 인형의 집 같은 거를 방송국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걸 또 방송 드라마의 시초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라고 꼭 시초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어쨌든 27년부터 시작한 한국 방송이 1947년도에 들어서면서 방송국 회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회원을 모집하면서 이제 방송국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1933년도에도 드라마가 라디오 드라마 비슷한 형태의 노차부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성우를 이제 시초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동기는 1954년에 그러니까 지금 KBS의 전신이죠. 중앙방송국에서 성우 1기생을 모집합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 지금도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오승용 선생님, 고은정 선생님, 김소원 선생님, 김수혜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때 일기생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우 일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성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성우가 꼭 성우 일을 성우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좀 상위 계층들이 많이 방송극이랄까 방송에 많이 활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954년에 성우는 일기생이지만 그 전에도 뭐 성우의 맥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는 1964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때부터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50몇 년이 됐네요.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에서 지금 성우로 활동하는 분들은요. 대략 806분 정도가 지금 성우로 활동하고 계신데 각 국회의원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국회의원이 있죠. 그러니까 성우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냐면요. 각 방송사에서 공채로 뽑은 성우들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성우협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우가 되려면은 각 방송사에서 뽑는 공채 성우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에서 인정한 성우가 되고 또 성우의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 성우가 한 806명 성우협회에 등록된 성우들이요. KBS가 대략 지금 KBS 성우가 428명, MBC가 133명, EBS 74명, 투니버스 73명, 대원 53명 뭐 등등등 대교 21명 또 CBS 17명, PBC 7명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우가 활동하는 영역을 살펴보면요. 정말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들리는 성우 목소리도 상당히 많죠. 뭐 버스 정류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들을 수 있고 참고로 저도 지하철 방송을 했었어요. 다음 내리실 역은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이곳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먼저 성우하면은 라디오 드라마를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도 라디오 드라마가 뭐 왕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뭐 KBS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도 하고 있는 뭐 라디오 극장, KBS 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맥을 이어오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뭐 소설 극장부터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울고 웃고 많이들 그러셨고 그래 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라디오 드라마 뭐 모르셨던 분들도 들어보세요. 정말 목소리로만 듣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상상력도 자극하고 정말로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좋아요. 멋진 성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라디오 진행. 라디오 진행은 저도 한 20몇 년을 라디오 진행을 했습니다. KBS에서도 한 20몇 년 했고 뭐 다른 교통방송이랄까 다른 곳에서도 라디오 진행을 많이 했는데 뭐 유명하신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뭐 송도순, 배한성 선배님 같은 경우에 오래 하셨죠. 전부 성우로서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라디오 진행으로서도 훌륭하시잖아요. 뭐 예전에 이선영 선배님이랄까 장유진 선배님이 DJ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고 요즘도 보면은 성우들이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화 더빙이야 또 많이 하시죠. 뭐 요즘도 뭐 사실 조금 토요 영화나 명화극장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외화 시리즈 요즘도 많이 재밌어 하시잖아요. 뭐 셜록 시리즈도 좋아하시고 더빙 외화 시리즈도 있고 또 뭐 특선 같은 것도 영화도 많이 있죠. 외화 더빙 같은 거 참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저는 했던 외화 더빙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위기의 주부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디란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의 나레이션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나레이션 해설 같은 거 많이들 하고 정보 프로그램 나레이션 정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뭐 성우가 딱딱딱딱 정보를 얘기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성우들이 거의 하죠.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다큐도 있고 여행 프로도 다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뭐 생로병사 같은 거 또 의학 다큐 뭐 복지 다큐 그런 다큐 프로그램 지금은 뭐 많은 방송에서 하고 있죠.
특히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방송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성우들의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꽁트, 예전에는 참 라디오에서 꽁트들이 많았는데 요즘도 방송 꽁트 같은 거를 성우들이 많이 해요. 애니메이션 더빙, 뭐 많이들 좋아하시죠? 애니메이션 더빙은 뭐 각 방송사, 뭐 대원방송이나 투니버스, KBS, 뭐 MBC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하는데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면 또 극장판도 뺄 수가 없죠. 극장에서 개봉할 때마다 하는데 애니메이션 더빙에서는 주로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션을 봐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한 번으로 인해서 조금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제 슈렉의 피오나 공주 때문에 덕을 많이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 출제 뭐 많이들 하잖아요. 뭐 다음 문제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보도 간추린 뉴스 라디오에서도 그렇고요. 텔레비전에서도 뭐 오늘 타이틀 딱딱 해가지고 간추린 뉴스 딱딱딱딱 나오는 것도 성우들이 하고 있고 방송 광고 CM이라고 많이 하죠. 이 방송 광고 쪽이 이제 돈이 좀 됩니다, 많이. 그래서 광고 쪽에서 목소리 좋고 많이 나가게 되면은 뭐 굉장히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물건 구매율도 성우로 인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성우가 방송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상품 홍보 영상. 이런 경우에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때 성우들이 많이 합니다. 뭐 저희 기업에서는 사회 환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한 게 뭐 정통은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물품 소개도 하는 건 홍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럴 때 성우들이 많이 하죠. 그다음 쇼 호스트도 요즘은 뭐 많이 합니다. 왜냐 성우들이 발음도 좋고 설득력 있고 그러니까 쇼 호스트를 해도 굉장히 물건에 대한 신뢰감 같은 게 생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쇼 호스트도 하고 또 쇼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왜 홈쇼핑 같은 거에서 목소리로 뭐 39,900원, 19,900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성우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리고 TV 정보 교양 프로그램 연사.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이제 뭐 패널놀이가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저도 뭐 TV 프로그램에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나갔었죠. 뭐 아침마당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성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취재 리포트, 텔레비전 리포트부터 라디오 리포트까지 리포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방송 스팟은 뭐 그야말로 방송 광고인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잠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를 스팟이라고 하는데 뭐 예고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그런 거 보면 성우들이 많이 하고요. 드라마 탤런트로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죠. 영화 배우로도. 뭐 유명한 게 왜 우리 슈렉, 쟤는 피오나 공주고 우리의 슈렉, 장광 선배님 같은 경우에 도가니로 유명해지셔서 요즘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석규 씨 같은 경우에도 제 KBS 성후배였습니다. 워낙 대사가 잘 되니까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나가도 대사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도 많고 보시면은 유명한 성우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그렇고요. 방송 고지, 그야말로 방송 고지고요. 텔레비전 강사 같은 데서도 여기저기서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텔레비전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스피치 강사로 성우들이 많이 선호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성우 되는 법 같은 강사도 많이 하고 또 학원 강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성우들이 직접 가르치는 강의가 좀 귀에 와닿고 그러니까 성우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또 그 외에도 입체 낭독이랄까 TV 화면 해설 어쩔 때 보면요, 왜 텔레비전에서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왜 동시로 막 이렇게 자막 대신에 막 읽어주는 거죠. 화면도 이렇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뭐 폭탄이 날아가고 있고 그 밑으로 병사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지금은 제가 좀 로봇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화면 해설도 많이 하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뭐 여기저기에서 뭐 백화점 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우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성우의 자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야겠죠. 목소리가 좋고 연기를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주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란 어떤 목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예쁜 목소리, 예전에는 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성우들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개성 있는 목소리를 많이들 좋아해요. 물론 예쁘고 개성 있으면 좋죠. 그리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안정된 목소리, 그리고 또 뭔가 반할 수 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뭔가 앵앵거리는 목소리는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그런 목소리 있는 사람은 좀 듣기 싫잖아요. 거부감이 내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로 성우를 한다 그러면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좋은 목소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4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처음 호흡, 발성, 발음, 공명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연습하는 법이랄까 어떤 호흡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 텐데 이런 4가지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안정된 호흡과 발성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어를 좀 잘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국어를 잘한다는 거는요. 대본이 딱 왔을 때 대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달하려는 의도가 뭔지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예전에 배우면 주제가 뭔지 소재가 뭔지 뭐를 얘기하려는 건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우가 되면 대본을 받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전달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올바른 발음과 또 뭐 띄어 읽기, 찍어 읽기 뭐 이런 걸 또 잘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대본을 받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받아서 공부할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쫙쫙쫙쫙 읽어보고 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나서 체크를 하고 바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뭐 나레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그런 습관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되죠. 분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제대로 그거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한 가지 더 좋은 게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내 지적 능력도 높아지면서 또한 국어에 대한 이해력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을 읽으면은 그만큼 간접 경험도 하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연기가 가장 좋지만은 모든 생활이랄까 모든 사회의 모든 캐릭터들을 우리가 미리 다 직접 연기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직접 경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키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고요. 가령 이런 거죠. 나는 검사를 안 해봤는데 검사 역할을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검사들이 하는 역할 같은 걸 봐도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배역이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거 안 해봐서 못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가령 임산부 역할이었는데 나는 애를 안 가져봤는데 어떻게 그걸 해?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가령 임산부들이 어떻게 대사를 하고 또 애 낳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 같은 거를 갖다가 평상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간접적인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즉흥 연기 같은 걸 좀 많이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왔을 때 어떤 캐릭터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가령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슬픈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돼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저 캐릭터에서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험에 떨어졌어. 그랬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돼. 그럴 때에 대한 즉흥 연기 같은 걸 평상시에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성우들이 연기 연습 같은 거 할 때 기본 배우들의 연기 연습이라든가 훈련 과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즉흥 연기 같은 것도 한번 하시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우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부터 동료 성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회성도 중요합니다. 친화력 같은 것도 중요하고 좀 평상시에 훌륭한 매너와 지적 능력도 있어야지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연기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우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일단 체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직업이 성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을 한다는 직업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연기로서 말을 할 때 굉장한 체력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항상 좀 이완 상태에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가령 스트레칭 연습을 한다든가. 무용이 굉장히 또 좋아요. 평상시에 왜 릴렉세이션이라고 하죠. 이완. 몸의 이완이 잘 됐을 때 자유로운 연기가 나오고 굉장히 몸의 연기라든가 모든 게 자연스럽다. 아마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론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무용의 중요성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용 같은 거, 스트레칭 같은 거, 뭐 요가 같은 것도 좋고요. 또 요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호흡 같은 것도 안정이 돼서 좋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습하는 건 또 다음 시간에 성우로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요. 일단 좋은 목소리 유지를 위해서 목소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목에 무리를 주면 안 돼요. 가령 음주 후 노래방 가서 고음으로 소리를 내고 노래 부르는 거 성대 결절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대 결절이 되면은 뭐 나중에 연기할 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 같은 거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몸 이완시켜주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 성우의 기본인 호흡, 발성, 발음, 공명을 아시고 기본 연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기본적인 호흡하는 법, 발성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와 함께 성우 공부 재밌게 해봐요.